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 존엄성을 잃지 않고 복수를 한 남자에 대한 길지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스는 오랫동안 느꼈던 것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밤을 보냈지만 제이에는 친절했고 방금 아침 식사로 먹은 베이컨과 커피는 맛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잔지에서의 3일째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이의 전화가 마치 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었는데 삐 소리를 몇 번 냈고 베스는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스는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열었습니다. 제이는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는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교회를 위한 사역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신디 존의 아내가 보낸 새로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캐롤이 나한테 당신이 어떤 놈이랑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발을 신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머지는 그녀가 신디라고 생각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신디는 두 남자와 동시에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베스가 문을 열었고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옷을 입은 경찰관이 보였습니다. 안에 눌려진 유니폼 티 여자는 내가 CPS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당신을 이 집에서 데리고 임시 위탁가정에 배치할 것입니다. 베스는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경찰과 범죄수사국 여자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베스는 저항했지만 제이엔은 계속해서 제이엔을 끌고 침실에서 뛰쳐나와 놔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자 경찰관이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총 베스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마침내 CPS가 나를 데리러 갈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보내주세요. CPS 아줌마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경찰관은 베스를 한 손으로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베스는 CPS 여성의 코를 네모나게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에게 돌아서 왜 나를 납치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는 전기 충격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경찰관에게 달려가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경찰관은 총을 잡고 잔의 어깨를 쐈습니다. 그때 두 명의 경찰관이 집에 들이닥쳐 수갑을 채웠어요. 잔과 베스는 그 사람들이 저를 납치하려 했다고 말했고 CPS는 저를 위탁보호소에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인이거든요. 저들이 저를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존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경찰이 그에게 총을 쐈어요. 존은 지금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밖에 있는 경찰이 총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렀고 몇 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더니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 남자의 수갑을 채웠는지 소리쳤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았을 때 등 뒤에 손을 댔지 경찰에 대한 IQ 테스트가 있지 않니? 수갑을 풀다 이제 경찰 중 한 명이 잔을 아픈 어깨 위로 넘겨 수갑을 풀게 했습니다. 잔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베스는 그에게 그만 다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인데 돈을 다 내실 거예요. 왜 여기까지 뛰어들었나요? CPS 저는 어른이에요. 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웃으며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이 남자의 아내가 영주를 섬기는 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요. 베스가 존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세요. 이번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어요. 베스는 그 2명이 나를 납치하려 했고 아버지가 그를 도우려고 했을 때 그를 총으로 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길 원합니다. 경찰은 그녀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수갑을 풀고 그는 CPS 아줌마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고 한 남자가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데리러 왔고 모든 것이 풀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어른이잖아 멍청아. 그리고 여긴 우리 아빠야. 구급대원이 존을 들것에 실어서 달려가서 존에게 달려가면 괜찮을 거야. 며칠 후에 괜찮아질 거야. 경찰관이 구급차에 같이 갈 수 있냐고 민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말했어. 네. 동시에 그들은 모두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길 건너편으로 후퇴하는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데려왔고 하루 후 모든 사람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존과 베스는 병실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소송 모든 진술의 사본이 있습니다. CPS 직원은 해고 중입니다. 당신을 쏜 경찰관은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직되었습니다. 캐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화를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뭔가 비난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스는 매우 심각해 보였고 제이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신디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과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단지 당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빠. 제이앤 사진을 보니 눈물이 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류 작업을 좀 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확고한 혼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가 금요일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우선 캐롤이 저를 비방했고 변호사인 베스짐이 말했습니다. 이미 개발 중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고소합니다. CPS 여자 당신을 쏜 경찰 CPS와 경찰서도 고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 구급대원은 이 광경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자는 확실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름 안에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쉬어야 합니다. 짐에게 감사드립니다. 몇 시간 후에 벨러리 존의 개인 비서가 그에게 비즈니스 문제를 알리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존,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연락했고 오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언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으므로 모델 주택 건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에이브는 10주 안에 판매를 시작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거래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장치에 대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큰 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브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어깨를 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곧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4개의 장치가 작동 중이고 2개가 더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디 지휘에 대해 듣고 안타깝습니다. 벨러리 당신은 항상 나를 격려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간음 조항이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중요한데 짐에게 스테이크 한 상자를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면 제 딸 베스가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해요. 3일 후 신디는 비행기에서 내려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2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짐, 제 바람피는 남편이 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겁쟁이네요. 저는 이혼을 믿지 않지만 저는요. 이번 결혼 생활이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짐이 그녀에게 큰 봉투를 잘 건네줬어요. 불가능할 거라 확신해요. 코르크 부인, 당신은 서비스를 받았어요. 2번째 남자는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짐은 계속해서 봉투에 금지 명령이 있는데 500 이내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당신 집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있거나 당신이 친절하게 보낸 사진의 존 사본이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제이앤은 간통 기사 아래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존이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결혼 계약은 100% 존중될 것입니다. 짐이 떠났기 때문에 신디는 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짐은 먼저 속임수를 썼고 편지를 읽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충격을 받아 짐을 챙겨 근처 힐튼 호텔로 가는 무료 셔틀을 이용하여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직불 카드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미니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앉아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신디, 공항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2 남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운 다음 나에게 사진을 보냈고 내가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있을 때 베스가 나에게 보여줬던 사진을 보냈으니 이런 걸 예상했어야 했어.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베스가 약간 멍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혼 소송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과 당신의 잘난 척하는 친구 캐롤 때문입니다. 캐롤이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저나 나는 아니었고 그녀는 베스의 CPS에 전화하여 내가 부상당하고 많은 경력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CPS의 바보와 함께 나와 여러 명을 쏜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과 함께 있던 두 남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신디가 울고 있었고 거의 충격에 빠져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베스를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여자친구 마러가 매우 공개적이고 역겨운 방식으로 나를 차버렸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와서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스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 딸은 마침내 어머니가 당신이 떠난 지 며칠 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도록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알고 너무 기뻤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베스를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친구 캐렐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당신에게 베스의 사진 몇 장을 보냈고 캐렐이 포옹한 사진을 그녀의 창문을 통해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녀 역시 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핑탐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돈을 모두 지불하고 취소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중 혼전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당좌 예금 계좌에 $2,500를 남겨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은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병원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진 속 두 남자를 알아본 것 같아요. 집은 배우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아내 모두 이혼을 신청했고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너무 많은 삶이 당신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좋은 일을 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기에 엄청난 파괴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법정에서 만날 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차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최소한 머물 곳이 필요하면 당신을 초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당신과 친밀하게 지냈던 남자들은 아이가 있고 이제 그들은 법원이 허가한 방문 동안에만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매우 추울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당신과 캐렐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적어도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 신디는 원초적인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쓰러져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흐느끼며 몇 분 후에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했지만 그녀가 듣지 않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가 유니버설 키 카드를 사용하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조용히 무슨 일인지 말하면서 신디를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편지는 신디 옆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디를 안고 있는 매니저에게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 품에 안고 편지를 읽어봐. 아, 이런 신문에서 읽었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오늘 밤에는 널 침대에 눕히도록 하지. 내가 내 방을 청소하고 내가 먹어야 할 음식도 보내줄게. 누군가 당신을 몇 번 확인하게 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그녀는 떠날 때 미니 냉장고를 잠갔습니다. 그녀는 신디가 취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은 토요일 아침에 퇴원하고 임대한 병원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의 팔과 보호소에 고양이 애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그를 돌보고 그녀의 어머니와 합류했습니다. 엄마는 한 달 후에 그를 떠나는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후회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베스는 그녀와 존이 오후 300시에 따라잡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베스가 열렸을 때 나이 많은 아주머니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말하길 메신저를 쏘지 마세요. 저는 신디의 엄마입니다. 신디가 직접 오고 싶었지만 제한 명령이 있어서 들어와도 될까요? 제이앤이 말했습니다.
제이엔이 들어오자 그녀를 들여보냈어요.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엄마 알다시피 저는 항상 당신을 좋아했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존이 웃었어요. 당신이 나를 쏠까 두려웠어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날 미워하지 않아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이엔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제 딸입니다. 베스와 그녀의 엄마 마러입니다. 모든 것이 더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깨는 아프지만 약이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자는 베스에게 의지했고 마어셔는 그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디는 진짜 난파선입니다. 캐렐이 이 재난을 시작했지만 신디는 대부분의 피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라가 나는 가정법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런 일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내 동료는 이것을 즉각적인 바보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항상 끔찍한 기분을 느끼지만 대개는 너무 늦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결혼 생활이 훌륭해 보이다가 불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경고도 없이 일어납니다. 멈출 시간이 없어 존은 자고 있었고 경찰은 CPS 사람들의 부상과 그의 세계가 몇 초 만에 폭발한 사진을 펑펑 울렸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 순간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분노에 지배당했습니다. 방금 그녀의 물건을 가지러 들렀습니다. 마러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베스는 제이엔과 함께 있습니다. 진존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여행 가방은 물론 위층에 올라가자마자 탈의실 선반 위에 있어. 제이엔이 베스에게 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잖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여전히 날 떠났고 공개적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 역겨운 이름들이 이제 너무 귀여워서 그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괜찮다고 말하기가 조금 두렵지만 그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베스는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몇 번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침대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몇 번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에 응답하지 않은 몇 주 후 그녀와 그녀의 룸메이트는 걷고 있었는데 룸메이트는 당신이 엄마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지적했습니다. 엄마는 이 여자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밤 당신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전화번호는 며칠 뒤 그녀가 당신 집에 찾아왔더니 그 이웃이 그녀에게 당신이 학교를 자퇴하고 전학을 가서 그녀가 가지 않은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녀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 세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 2명과 연결될 만큼 운이 좋았는지 죄송합니다. 아빠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복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누구와도 함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그녀의 히스테리 전이나 후에도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남자이고 그래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이에는 몇 분 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러와 진은 3개의 여행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러는 그녀의 옷은 여행 가방에는 샴푸, 화장품 같은 물건은 가방 안에 있어 괜찮아. 제이에는 마러가 진이 다이빙하는 것을 도운 후 문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마도 떠나야 할 것 같다. 단지 베스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알았어. 널 좀 보자. 조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가족법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그건 슬픈 전문 분야인 것 같네요. 나도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가끔 누군가가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기회가 생기므로 나를 막으러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니요. 당신이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어떤 여성이 당신이 두 번째로 제 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면 제가 일주일 동안 당신 아내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요. 아니면 그전에는 내가 거기 없었는데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뿐이었다면 너무 멀리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녀의 흥미로운 비교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났는지 기억할 거야. 너는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인 걸 알았어. 그때 나는 벌써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내 번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내 집에 갔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 없었어. 그 이후로 매일 후회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말이 돼. 내 여동생과의 불륜, 왜 내가 베스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베스가 당신에게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나를 비웃지 마십시오.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한 제이에는 이제 웃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이미 복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는 법적으로 별거 중입니다. 베스도 당신이 오랫동안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여전히 관심이 있어 말하는 지금 웃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 말을 하면 아마 그녀는 아마 내가 누구와도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게다가 나는 너희 모두에게 충실했기 때문이다. 베스가 제이엔이 약을 몇 개 먹고 자러 가야 한다고 말했을 만큼 앞으로는 내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은 아마도 이해할 것입니다. 엄마 제이엔이 나아질 때까지 도와줄 것입니다. 그가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과 마어셔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어셔는 당신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지만 저는 멋진 남자와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서 사과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그라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고 나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선배에게 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도와주고 우리 회사에서 널 추적하던 형사를 배정해주겠다고 했고 형사는 아무 문제 없이 널 찾았고 그도 알아냈어.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 내 선배 파트너에게 당신 지역 회사의 로스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파트너가 된 이후로 가끔씩 몇 마일 떨어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당신을 엿볼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베스가 18살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 제이엔이 그녀를 방해한 것 같아. 내 짐 피어슨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법정에서 너를 7번이나 만났고 꽤 똑똑할 때만 이겨드니 내가 거의 항상 이기면 넌 할 수 없다고 했어. 멍청하게 굴어. 그래, 짐 피어슨은 좋은 변호사지만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혼의 올바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당신의 삼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꽤 좋은 변호사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바보가 됩니다. 일주일 후 마러가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디, 코르크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코르크 부인, 왜 여기 계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화해의 최고라고 말해요. 난 정말 멍청했고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기회는 있지만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당신은 마라 캠벨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이 동네 최고의 이혼 변호사이고 당신도 이혼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가능할 때마다 사람들을 화해시키세요. 글쎄요, 코르크 부인,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의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쳤어요. 저도 베스의 엄마예요. 신디는 의식을 잃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는데 그녀가 머리에 마샤의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보조원 조는 차갑고 축축한 천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걸레로 당신을 조금 돌봐드리죠. 물 좀 드실래요? 거기 병에 빨대가 있었고 신디는 몇 모금 마셨어요. 당신이 베스의 엄마라고 말했을 때 왜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나요? 당황했어요. 고마워요. 조에는 살짝 웃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의식을 잃으면 옷을 벗기고 골목에 놔두죠. 마러는 당신을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서 우리는 당신을 콜롬비아 사창가에 팔 수 있습니다. 마러는 존의 입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존.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신디존 아주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꽤 착해요. 많은 사람들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전화해야 해요. 마라가 휴대폰을 꺼내서 단축 다이얼 버튼을 눌렀어요. 베스 잘 지내요. 존 괜찮아. 그에게 전화 주세요. 존 잘 지내세요. 약 먹어요? 물어볼 게 있는데 신디와 함께 있어요. 그녀는 내가 베스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내 사무실에 왔어요. 어느 쪽이든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다시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당신이 그녀의 어머니처럼 친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가 있군요. 신디는 위험하지 않아요. 삼촌에게 전화해서 밴드를 풀어달라고 하세요. 필요하지 않아요. 애원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곧 만나요. 오늘 밤 저녁 식사에 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디 제 생각에는 7시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는 전화가 곧 뱀으로 변할 것처럼 쳐다보는 동안 베스를 만나면 됩니다. 도대체 마라와 신디는 이제 친구가 되었고 그녀는 신디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난 큰 문제에 빠졌어. 내 엄마가 잉태했다는 걸 알아? 엄마가 너랑 동거하려고 하기 전에 엄마가 너와 신디와의 관계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엄마는 실제로 도덕적인 사람이 있지 않으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괜찮았어. 신디와 나는 확실히 끝났고 그것은 단지 친밀한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메시지에 미쳐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관계에서 그녀는 이웃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이런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그녀는 나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워커가 한 일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당신 엄마는 보복하려고 두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헤어졌습니다. 친구가 내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명백히 공공장소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시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도 존경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이해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 엄마가 실수한 지 며칠 후에 엄마가 오셨다면 엄마를 다시 데려가실 건가요? 내 실수는 비슷했지만 반응은 훨씬 덜 미쳤어요. 많은 커플이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고 곧 화해하는 건 데이트할 때 흔한 일이에요. 신디가 한 일을 하는 것은 오해로 인해 자주 발생하며 결혼 14년 후에 하는 것은 제이앤이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신디가 한 일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마라가 일주일 동안 나를 찾았다면 얘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화해했을 거라고 사과했습니다. 안녕.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약이 필요합니다. 베스는 그에게 또 다른 진통제를 주었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마어셔는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녀가 그에게 키스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머슈러는 단지 잘 웃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스와이인데 왜 신디를 저녁에 초대하고 파티를 취소하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너희 둘에게만 달려있다. 나는 내 의견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로 너희 둘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초대했다. 이 모든 일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그녀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간단한 대화와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짐 피어선이 이혼한 변호사라는 것은 알지만 당신이 내 고객이라면 꼭 만나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러브스토리의 실패는 의사소통 부족이나 오해로 시작됩니다. 제이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7시 10분쯤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제이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왜 노크도 안 했고 그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어. 신디가 멈춰 서서 존에게 나 혼자 얘기해도 된다고 했어. 정말 미안해. 잔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두 남자와 바람을 피워 세 가족이 헤어지고 떠났어. 당신의 좋은 친구 캐렐 때문에 5명의 자녀가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내 딸은 구타당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는 전기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는 당신과 단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은 결혼 계약에 따라 내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가 맞습니다. 내일 노크했어야 했어요.
자물쇠 교체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마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신디 존이 저에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러가 존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 거라고 확신해요. JJ는 당신이 이미 그랬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단지 더 이상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내가 바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신의 일을 하러 멕시코에 갔지만 그 대신 악마의 일을 했다. 나를 다시 데려가도록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필요하다면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회복하는 동안 가정부든 요리사든 간호사든 일종의 참여로서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지난 일요일에 이미 교회에 갔었어요. 제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어쩌면 어떻게 책을 쓸지도 모르겠네요. 10분 안에 인생을 망치려고 10분이 무슨 뜻이냐고 베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이 과정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확실히 친밀감이 없었어요. 그냥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같이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아내에게 설명했는데 그들은 둘 다 나를 때렸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몇 초 동안 침묵이 있었다. 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지만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것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고 당신이 벌거벗고 두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잠시라도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끔찍했지만 더 나쁜 것은 당신이 나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고의로 나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연락하는 대신에 두 남자와의 불륜에 대한 증거 사진을 나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불륜을 숨기려다가 붙잡히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불륜은 물론 바람 피우지만 동시에 그들은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우자가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자존심이 강한 남자는 이것을 참아 당신이 결혼해서 벗어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을 다시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존경하지 않아서 내가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과 맞서거나 실제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세요. 게다가 우리는 결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실제 증거 없이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존은 잠시 생각한 것처럼 나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귀하의 경우에 기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500 어떤 잠재 고객이든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신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심리학자를 만나야 했는데요. 존이 웃었습니다. 맞네요. 여자 심리학 전공 신입생입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최소한 이전 고용주가 당신에게 나쁜 추천서를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당신에게 추천서를 써줄 것입니다. 물론 당신도 내가 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겠지만 나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가정부이자 요리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직책에 경험이 있지만 이전 고용주로부터 좋은 추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력을 망쳤습니다. 예, 월풀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전직을 압니다. 고용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존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너는 나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 이 다리를 태운 게 아니라 폭파했어. 생각 좀 해보고 저녁 식사 후에 얘기하자. 마어셔와 베스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그들은 피자와 날개를 주문했고 모두가
거실에 있는 쟁반에 담아서 먹자마자 존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이해는 알겠습니다. 신디는 짐 삼촌과 마샤가 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링컨 애비뉴에 큰 아파트 단지를 짓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알지? 거기에는 항상 무료 아파트가 있어. 내가 거기에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테니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줄게. 마라가 그를 방해했어. 존, 넌 아내 혼전 계약을 취소하고 싶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이든 하기 전에 서명하고 이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서류에 서명하고 짐 신디에게 주었습니다. 마어셔는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또한 당신이 결혼을 영원히 포기할 문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5,000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가로 존에게 앞으로 청구할 사항은 괜찮습니다. 존, 확실히 아마도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존은 마러가 미소를 지으며 신디가 만나러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마러는 신디가 자네 자산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문서가 며칠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디에게 어느 변호사에게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으니 그냥 짐 삼촌 사무실 공증인 앞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문서가 준비되면 알려주시면 제가 사무실로 가서 서명하겠습니다. 신디는 마어씨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분명한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내 건물에 2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수석 파트너인 팀이 나에게 몇 가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준비 중인 문서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짐에게서 이혼 서류 사본을 받으려면 짐은 좋은 사람이고 존도 마찬가지이므로 이혼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지만 일부는 당신을 대신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내일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신디가 떠나자마자 팀과 약속을 한 후에 번호 마러가 인정하기 싫지만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래, 그녀는 한동안 바보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넌 여자 취향이 좋아. 제이에는 확실히 크게 웃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제이에는 슬퍼 보이지 않나요? 확실히 나는 그녀를 수년 동안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실 건가요? 당신의 회사 중 한 곳에 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SL 요리사 자리도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메모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주부이고 심지어 더 나쁜 요리사일지라도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패배이거나 승리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 멋진 딸을 얻게 될 경우 마샤는 생각이 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충격을 주고 모욕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했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축복받은 신디가 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었어. 베스가 거의 비명을 질렀어. 마샤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인생은 다 거짓말이야. 마라가 베스를 안아줬어.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 아이디어가 훌륭해. 난 그냥 당신이 이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존과 신디가 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2에는 남자이므로 모든 것이 그가 사용하는 하에 따라 다릅니다. 존은 고개를 잘 저었습니다. 마어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때 정말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디가 화해에 있어서 내가 그 지역 최고의 가정법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내 사무실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이 다시 모이는데 명백한 걸림돌은 제가 이제 너랑 헤어지자고 돌아왔으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오늘 밤에 신디를 초대해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신디와 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녀를 좋아하고 내 생각에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이 모두에게 승리가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2명의 여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스, 제가 최근에 배운 것은 내가 여자 한 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을 잡아서 나를 포크하는 편이 낫겠다. 나는 마샤에 와 있다. 몸을 굽혀 그의 입술에 열정적인 키스를 했다. 신디에게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할 거야. 신디가 돌아온 것에 대해 모두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약 40분 후 그녀는 방금 소파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돌아가야 했나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베스는 우리 엄마가 원래 중재자라는 평판 때문에 당신이 그녀에게 접근한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선택을 해보자면 너희 둘은 서로 좋아하는 것 같구나. 너희 둘 다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 다른 시간에 아빠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자고 제안했고 너희가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아리. 이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디는 울기 시작했고 곧 모든 것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마어쇼와 베스는 그녀의 양쪽에 앉아 그녀를 안고 제니 동의하면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확실히 괜찮아요.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달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이앤이 신음했어요. 베스를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죽었거든요. 이후는 최종 잔이었고 마어커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베스는 존 잔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